영화와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듯해 보이는 설정들도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무심코 지나친 영화 속 장면들의 현실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인 배 침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역사적 고증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는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인공 잭이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난파된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잭과 로즈는 나무 문짝 하나를 발견하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 명 모두가 올라가지 못하고 로즈를 살리기 위해 잭은 물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얼음 같은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던 잭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온라인에는 이 장면을 패러디한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문짝이라면 잭과 로즈 두 명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서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 커플의 사진처럼 잭과 로즈 두 명 모두 이 문짝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잭과 로즈의 생존 조건이 문짝 위에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곳은 빙하가 있는 지역의 대서양 바다로 물의 온도가 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명 모두 나무판에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체온이 계속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해집니다. 잭이 문짝 위로 올라가지 않고 매달려만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리가 비좁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로즈 한 명만 올라갔을 때 몸이 젖지 않을 만큼 충분한 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미스버스터에서는 실제로 이 상황을 실험했었습니다. 영화 속의 설정상 로즈가 나무판을 발견하고 1시간 정도 뒤에 구조선을 만났기 때문에 두 명이 이 시간 동안 나무판 위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어렵게 중심을 잡고 이 나무판 위에 두 명 모두 올라갔지만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나무판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몸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라면 두 명 모두 저체온증으로 구조선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해지겠죠. 일단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영화 속 설정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로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나무판 아래쪽에 묶어서 떠오르는 부력을 보조해주면 성인 남자 두 명이 모두 올라갈 정도로 나무판이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잭이 만약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만큼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아마도 로즈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타이타닉이라는 이 명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상어가 등장하는 수많은 영화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설정이 등장합니다. 상어는 피냄새를 맡고 사람을 공격한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어는 500m 밖에 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엄청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가득 채운 물에 단 10방울의 피만 떨어져도 그 냄새를 맡고 피가 떨어진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영화에서 피로 상어를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딥블루시의 경우에 철망을 뚫고 바다로 나가려는 식인 상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손을 칼로 긋고 물에 뛰어듭니다. 상어는 주인공이 물에 빠지자마자 피냄새를 맡고 곧바로 돌진해 오는데요.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실제로 상어가 피냄새를 맡기만 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 유튜버와 함께 이 상황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일단 실험자가 있는 메인보트 주변으로 상당수의 상어가 모여들 때까지 상어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트에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4개의 서핑보드를 띄워놓고
무선으로 조종되는 펌프를 통해서 각기 다른 4가지의 액체를 바다에 흘려보냅니다. 한 보드에서는 일반적인 생선의 냄새를 대신할 피쉬오일, 그리고 반대편 보드에서는 소의 피, 여기에 냄새가 아니라 단순히 서핑보드에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보드에서는 바닷물을 흘려보내고요. 마지막 보드에서는 소변이 흘러나옵니다. 이 액체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펌프를 통해서 정확히 1시간 동안 2리터의 양이 일정하게 흘러나오고, 드론 촬영을 통해서 몇 마리의 상어가 각각의 서핑보드에 접근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여기에 액체의 양을 2리터로 정한 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몸에는 5리터 정도의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리터를 출혈로 잃을 경우에 사망에 이릅니다. 결국 2리터의 혈액은 살아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났지만 4개의 서핑보드 중에서 어느 쪽에도 상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메인보트 주변에는 이렇게 수십 마리의 상어가 모여있는 상황이었지만 300ml, 그러니까 거의 소주 한 병에 가까운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는데 상어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600ml 이상의 피가 흘러나온 이후부터 상어들이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시간의 실험이 끝나고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피쉬 오일에 4마리, 소변과 바닷물에는 0마리, 소의 피에는 41마리의 상어가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이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바다에서 소변을 본다고 상어가 모여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It's getting warmer. 그리고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것도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 병 정도의 많은 양의 피가 흘러도 상어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약간의 상처가 나서 피를 조금 흘린다고 상어들이 갑자기 몰려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실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결과를 너무 맹신하고 피를 흘린 채 상어에게 접근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어 얘기가 나온 김에 상어와 관련된 설정을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어 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975년 조스의 마지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주인공은 혼자서 식인 상어와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주인공은 상어의 입에 다이빙에 쓰는 산소통을 놓고 이 통을 총으로 명중시키는데요. 이렇게 산소통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크기의 상어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과연 현실에서도 이렇게 산소통을 총으로 맞추면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는 걸까요? 조스에서 주인공이 상어의 입에 넣은 산소통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실린더입니다. 이런 알루미늄 탱크의 경우에 그 두께가 1.5cm에 달하는데요.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두께와 강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쿠버 탱크는 거의 방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9mm 탄환을 사용하는 권총으로 잠수용 산소통을 사격할 경우에 거의 페인트만 벗겨질 정도로 상처도 나지 않습니다. 50mm 데저트 이글로 정확히 명중했을 때 아까보다는 훨씬 깊은 자국이 남지만 여전히 산소통에 구멍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358 윈체스터 탄환을 사용하는 소총으로 사격했을 때 그제서야 총알이 가스통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조스에서 주인공이 사용한 소총은 2차 대전에서 미군의 주력 무기였던 M1 게런드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7.62mm 탄환을 사용하는데요. 방금 보신 358 윈체스터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탄환입니다. 일단 이 총으로 산소통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정이란 뜻이죠. 하지만 산소통에 구멍을 내는 것과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스버스터즈에서 영화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가스통이 폭발하는지를 실험했었는데요. 거대한 상어 모양 인형에 알루미늄 실린더를 넣고 약 30m의 거리에서 저격총으로 산소통의 아랫면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산소통에 구멍을 내는 걸 성공했지만 결코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좀 더 강력한, 좀 더 큰 탄환으로 사격한다면 폭발하지 않을까요?
가장 강력한 저격총 중 하나인 바렛 M82에 영화에서 나온 총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59경 탄환을 사용해도 역시 산소통에 구멍만 날 뿐 폭발하진 않습니다. 여러 개의 산소통을 나란히 놓고 한꺼번에 사격해도 모두 관통된 구멍에서 가스가 새어나올 뿐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스의 마지막 상황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름이 가득한 자동차에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화 설정의 현실 검증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